안녕하세요. 로열러더로쌤입니다. 자, 2021년 6월 22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FOMC 발표 이후에 점도표 공개하고 금리 인상이 좀 당겨진다라는 이슈 위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일 말씀드렸듯이 이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하방 경직이 좀 나오고 반등을 찾아야 된다. 이제 뭐 꾸준히 이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꾸준히 할 이유까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목요일 지수권까지는 바로 회복이 나왔습니다. 1.76% 회복 나오면서 33,876.97포인트로 지금 안정적인 구간까지는 다시 왔다. 조금 더 안정을 찾고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34,200에서 34,300 구간을 회복해서 안착을 해줘야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상승 방향을 돌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만약 금리 인상 부분이 악재다라고 하면 성장주 중심인 나스닥이 더 하락폭이 커야 된다. 과거에 국채금리 상승 이슈가 있을 때 이만큼 하락이 있었고, 두 번째 최근에 지난달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 있을 때 이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리 선조정을 두 번이나 받고 충격을 흡수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금리 인상 이슈가 있고 테이퍼링 이슈가 있으면은 그때는 오히려 재료 노출이 되고 재료 소멸이 돼서 안도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이 굉장히 반대적인 생각을, 역발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나스닥은 아예 신경도 안 쓰는 모습입니다. 14,000포인트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0.3% 정도만 상승해도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주고 있다. 이 배경에는 주말 잘 넘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인트루이스의 이제 블라드 총재죠. 이 블라드 총재는 좀 영향력이 좀 있는데, 이제 기존의 비둘기파적인 입장에서 매파적인 입장,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자, 상황 보고 천천히 하자라는 입장에서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강화되면은 좀 앞당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매파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부담을 주었는데, 시장이 이미 알고 있던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또 돌아선 건 아닌, 똑같이 영향력 있는 뉴욕의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는 경제지표랑 전체적인 부분 확인을 해보면 아직 충분한 진전이 없기 때문에 연준이 경기 지원을 위한 정책 변경 할 필요 없다. 아직은 아니다. 물가 상승률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2% 정도로 안정될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전히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연준 위원들 입장도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갈리고 있다라는 거, 양쪽 의견이 공존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총재가 나서자 시장이 또 안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거의 신경도 안 쓰는 모습입니다. 자, 나스닥처럼 사상 최고치 돌파하고 그냥 횡보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까지가 중요한데 3250포인트를 유지해주면은 생각보다 강한 시장이 열린다. 3200만 유지해줘도 된다. 3200 흔들기 정도 나와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된다. 우리 시장 강할 것이다. 하지만 3250 유지해준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강해질 수 있다. 추세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3250 어제 흔들기 나오고 바로 회복해주는 모습 긍정적이다. 우리나라도 0.67%만 상승하면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돌파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흐름 유지하고 있다. 수급 동향도 어제는 약간의 약세 포지션이었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중립 이상 포지션 구축하면서 그렇게까지 우려감이 크지 않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더 좋습니다. 오히려 이 1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고 금요일까지 상승이 나온 후에 어제 오늘 휴식을 취했다. 휴식을 취해도 횡보하는 휴식이지 하락하는 휴식이 아니었다.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만 받고 있다라는 거 강력하다. 그리고 추세의 각도가 지금 충분히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정도로 양호한 흐름이다라는 거. 그래서 코스닥이 2분기부터는 좋아졌어야 되는데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눌렸다. 근데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한 번 더 눌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눌려있던 부분을 해소해서 주가들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면 코스닥은 생각보다 더 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 시장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제일 강한 시장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의 약세 우려감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되고 떨쳐내셔야 합니다. 자, 삼성전자는 전일 8만 원을 이탈하면서 이제 7만 전자 다시 오는 거냐라고 우려감 섞인 목소리를 나타내셨는데 8만 원은 단위가 바뀌는 것이지 그렇게 우려감 있는 구간은 아니다. 82,500원 회복하면 다시금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82,500원만 보시면 된다.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그냥 받아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자, 오늘은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책이 하나 나왔죠.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이 부분이 연말까지로 또 연장됐습니다.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마다 이런 부분은 정책을 계속 연장해 가는 과정을 우리는 꾸준히 경험해 왔었기 때문에 자동차 분야에는 이제 호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가 오랜만에 3%대의 상승 멋진 모습 보였습니다. 기아차는 이제 기아죠. 기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보다는 그동안 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2.75% 상승을 했지만 주가 레벨은 더 높다라는 거.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모처럼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30만 원 이제 회복하면은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30만 원 회복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시대에는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려서 증산을 해서 유가를 맞췄다. 그러나 지금은 바이든의 시대고 바이든은 친환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유가를 그렇게 증산하면서 이제 부담을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트럼프 때랑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셰일가스 셰일유 쪽으로 해서 $70만 넘어가면은 이제 유가에다가 부담을 줬던 트럼프 시대와 다르게 이 상승을 용인한다라고 하면 다시금 $80, $100대까지 간다라고 하면 유가 관련주들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니 기대감을 갖고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란 이슈도 있고 해서 이제 국제유가는 꾸준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51 지금 10만 원 돌파해서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 이 구간만 잘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 나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 외에 GS라던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유가 관련주로 함께 볼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철강주, 동국제강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4월부터 해서 이 5월에 재개되는 공매도 여러분들이 5월에는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 겁니다. 자, 왜 그러냐? 공매도 재개되자마자 시장을 박살낸다? 그러면은 공매도는 필요악이다. 이거는 공매도는 없어져야 된다. 국민청원부터 시작해서 이 얘기가 정치권까지 올라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부담을 주지는 못한다. 추후에 우려될 만한 상황이 나왔을 경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공매도가 5월 시장을 공매도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종목별로 슈팅이 나온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을 박살내는 건 아니더라도 조정을 주는데 좀 빠르게 조정을 주는 가능성은 있다. 슈팅이 나온 만큼 빠르게 올라온 만큼 빠르게 조정을 받는 효과는 누릴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동국제강 27,000원에서 28,000원 저항 구간인데 이 구간 저항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밀리면 22,000원에서 23,000원 어렵지 않은 구간이었습니다. 바로 밀렸고 이틀 만에 거의 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중천장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간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빠르게 슈팅 올라온 다음에 휴식 취하는 거 삼성전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1월 11일 삼성전자 슈팅 구간 나왔을 때도 쉬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직까지도 휴식 중입니다. 동국제강도 현재 휴식 중입니다. 23,000원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23,000원 회복하면 27,000원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철강주 2분기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3분기도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2분기까지 보고 3분기는 그때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3분기도 아직까지 현재 상황으로는 3분기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철강주 뭐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쉬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국제가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대장이니까 그냥 함께 보실 수 있는데 아직 21선, 61선 회복을 못했습니다. 35만원 회복하는 거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 현대제철도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4%대의 상승 나오면서 21선, 61선 동시에 흔들기 나온 후에 회복을 보였습니다.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스코 강판, 제가 보통 세아베스텔이나 이런 쪽을 말씀드리는데 포스코 강판이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6만원 지지선 삼고 1차 저항 7만원, 2차 저항 8만원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늘은 뭐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메타버스를 이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낙연 전 뭐 민주당 대표가 메타버스, 네이버의 메타버스죠. 이제 제페토를 통해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국가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제페토를 통해서 가상 대선 캠프를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옵티시스라던가 뭐 코세스라던가 아니면 엔텔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다.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어떻게 한다? 다음날 갭상승이 나오면은 갭상승 나온 구간이 유지된다 보유.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나오면은 이제 유지되고 추가 상승이 나오면 보유. 갭상승 나온 부분이 이탈한다고 하면 최소 절반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 구간으로 나오고, 전일 오늘 종가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전량 매도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개파락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절반 매도 혹은 전량 매도하면서 빠르게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엔텔스 같은 종목은 상한가에 진입은 못했는데, 자, 9,000원 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9,000원은 크게 의미 있는 구간은 아니고 8,500원 중요시 여기면 된다라고 기존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2월 구간에도 그렇고 4월 구간에도 이 8,500원 구간을 돌파 못했는데 이번에 거래량 실어서 넘어왔습니다. 8,500원 유지하면 보유, 만원 구간 가면 저항이다. 만원을 넘어가면 똑같이 8,500원 대응처럼 만원 이탈하면 매도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부터 꾸준히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활약을 했던 이런 선익시스템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좋으면서 25,000원 저항을 드디어 또 돌파해 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저항은 3만원이 됩니다. 3만원 돌파 여부 잘 보시면 되고, 선익시스템의 죄송합니다. 모회사죠. 자, 선익시스템의 모회사인 동아일텍 같은 경우 그동안 선익시스템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크게 수혜를 못 받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OLED에 대한 기대감에 선익시스템의 상승에 오늘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너무 큰 기대감 갖기보다는 상승이 나올 때마다 천천히 분할 매도로 해서 수익 실현해 나가면 된다 보시면 되고, 한빛소프트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점 돌파는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 위쪽에 이제 7,500원 구간, 7,200원에서 7,500원 요 구간을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7,200원에서 7,500원 이 저항 구간에서 힘이 약해진다. 한 차례 정리. 만약에 7,200원에서 7,500원 넘어가는데 거래량이 오늘보다 더 좋아지고 강한 매수세를 가져온다. 그럼 보유해서 7,500원 돌파한지 여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규 상장주라 조금 부담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자이언트 스텝과 뭐 알체라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제 오늘 자이언트 스텝은 55,000원을 돌파하는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55,000원 유지하면 보유,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알체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평선 수렴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쪽에 엮여있는 덱스터 같은 경우, 덱스터나 위즈웍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에 메타버스의 수혜도 받고 콘텐츠 수혜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덱스터 같은 경우 지금 추가 상승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덱스터 그리고 위즈웍 스튜디오 같은 경우 위즈웍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지금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골드프레임 인수권까지 겹치면서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오늘은 12,000원 이 구간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12,000원에서 한 차례 더 이렇게 양봉을 세워준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일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코오롱 생명과학이 이제 인보사에 대한 악몽을 이제 슬슬 떨쳐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라이선스 아웃을 했던 미쓰비시 타나베 제약에 이제 ICC 중재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계약금, 이자, 손해배상금, 소송 비용 430억 지급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일단락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재료 소멸입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LED 전구체 성장 기대감, LED 얘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QNED, 마이크로 LED, 이제 미니 LED TV 시장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타이어 시장도 수요 회복 기대감. 자동차가 좋으면은 타이어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서 한국 타이어엔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넥센 타이어 이런 종목들, 타이어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고, 금호 타이어가 좋으면, 타이어 쪽이 좋으면 금호 석유가 함께 좋아질 수 있다. 라텍스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 최근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금호석유도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일단은 요 22만 원대를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21선을 올라타야지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성 첨단 소재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그리고 효성 화학 이 세 종목, 효성그룹주 중에 이 세 종목은 유심히 봐야 된다. 효성화학은 이제 화학주들 전체적으로 쉬면서 함께 쉬고 있는데 이 35만원 구간 넘어가면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35만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탄소나노튜브 얘기까지 같이 넘어가면은 이제 상보가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상보 같은 경우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고점 돌파 후에 2,000원을 잘 유지해줬고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상보와 이제 그 탄소나노튜브 하면 이제 그래핀까지 엮이면서 XINC가 뭐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XINC도 최근에 이제 상승 후에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제 61선 조정 받고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국일 재지까지 뭐 자회사 국일 그래핀 얘기는 뭐 꾸준히 나와서 이제 뭐 입 아프죠. 두말하면 5,700원 유지하면은 괜찮고 다음 저항은 6,700원이다 했는데 이 구간 사이에서 현재 박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일 재지가 아직 덜 오른 종목이다. 21선 요 지금 5,800원 구간에 있는데 요 5,800원 회복하면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고 관심 용어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자, 시멘트 수요 증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가격 인상 기대감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성신양해 같은 경우 그동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휴식 구간을 취하고 있는데 12,000원 구간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12,000원은 지켜주겠다라는 뜻. 다음 저항은 14,000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뭐 쌍용 CNE로 바뀌었죠. 그리고 삼표 시멘트, 한일 시멘트, 한일 현대시멘트, 유진기업 같은 경우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하이브 BTS의 효과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도 이겨내고 추가 상승이 오늘 또 나오면서 30만원대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모습입니다. 30만원만 유지해주면 되는데 지금 32만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아주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추후에 지금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온 후에 휴식 구간이 나오더라도 30만원만 유지해주면 하이브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된다. 이 개념을 알고 가시면 됩니다. 역시 그냥 올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BTS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성공한 아이돌 기업 그룹 정도를 넘어서서 글로벌 시장에서 뭐 대단한 기업으로 지금 뭐 그래미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너무 멋진 모습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이브의 주가는 꾸준히 뭐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하반기에는 뭐 백신 투여로 인해서 공연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았던 오프라인에 대한 이제 눌려있던 심리들, 이 팬층의 이제 기대감을 이제 해소해줄 수 있는 그러면서 하이브의 실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